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김주현 내란 수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꽤 여러 차례 방송을 했었습니다. 김주현 이 사람이야말로 내란의 실세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잡혀가지 않는 이상 내란 세력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재기할 것이다. 2차, 3차 내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 바로 요 2차, 3차 내란이라고 봐도 과언 아닐 겁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일단 첫 번째 내란을 실패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거의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죠. 이들은 당장 군대를 동원하진 않을 겁니다. 검찰, 경찰 등을 이용해서 이른바 연성 쿠데타를 진행하다가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면은 거센 저항을 핑계 삼아 군대를 불러들일 거라고 봅니다. 나름 치밀한 작전이 진행 중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치밀한 작전을 세울 수 있는 머리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김건희다? 아니, 김건희만 해도 마찬가지지. 김건희가 꼼수를 쓸 수는 있겠지만, 음모를 부릴 수는 있겠지만 쿠데타 계획을 세울 정도로 유식하지는 않아요. 걔는 대가리가 굴러갈지는 모르겠으나 무식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가리도 좋고 유식한 사람이, 그 눈치도 빤한 사람이, 더군다나 이 정부 각 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내란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김용은 국방부 장관 솔직히 함량 미달이에요. 그 사람이 군대를 운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밖에 다른 정보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어쩌면 윤석열이 실패한 이유는 군만 앞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기 때문이 아닐까. 민간 정보기관을, 특히 검찰이나 경찰을 자기가 마음껏 주물럭댈 수 있는, 적시적소에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패 요인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자, 그런 점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추론들 속에서 딱 한 사람이 떠오르죠. 정치력도 갖추고 있고 머리도 돌아가고 그리고 유식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딱 떠오르는 사람은 김주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란의 주모자, 핵심은 김주현일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란 수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내란 수석은 이번에만 내란 수석일 아닐 수도 있어요. 이번에 심우정의 즉시 항고 쿠데타,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심우정 직위원 쿠데타, 이 쿠데타도 어쩌보면은 김주현의 작품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심우정이라는 사람은요, 간이 크지를 않아요. 시키는 일은 잘해. 시키는 일은 정말 뻘뻘뻘뻘 잘해. 하지만 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릇이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를 따르라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주군을 따라가겠습니다. 요거는 되는 사람이지. 따라서 이번에 이런 즉시항고, 윤석열을 석방해주는 쿠데타, 요런 것을 심우정이가 주도했으리라 보기는 어려워요. 얘는 시키는 대로 잘 움직인 거지. 그럼 누가 한 거야? 자, 지기현도 그래요. 지기현도요, 좀 이 사람의 생각이 좀 그렇대. 예. 오래전부터 이 사람이 좀 생각이 저쪽으로 많이 기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윤서인
윤서인 뭐 그 유튜브 보고 하는 거 보니까 저쪽 꼴통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지귀현이 그렇게 이 교우 관계가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검찰 쪽으로 이렇게 발이 번져져 있기도 좀 어렵습니다. 심우정은 71년생인데 빠른 7일이라 이 사람 89학번이에요. 근데 지귀현은 75년생인가 그렇거든요. 74년생인가? 근데 이 사람이 재수를 했다네, 삼수를 했다나 좀 학교를 좀 늦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심우정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을 일도 없는 거야. 연결이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연결됐지, 얘를? 예. 이 연결고리가 뭘까라고 다들 궁금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떠오른 사람이 사실은, 예, 김주현이죠. 김주현은요, 엄청, 뭐, 넓어요. 이번 사태를 두고 검사들도 그러고 판사들도 그러고 하여튼 심우정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기자들도 마찬가지. 이번 일을 두고 다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우정다운 짓을 했다. 심우정이라면 할 수 있는 짓이다. 그런데 심우정의 그릇 수준, 인간됨을 벗어난다. 예. 사이즈가 심우정 사이즈는 아니라는 거야. 심우정이 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긴 한데, 이제 이상하게 심우정 사이즈 하기는 너무 좀 큰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법조계에서는 꽤 유명한 얘기예요. 심우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면 전부 다 한마디 합니다. 야, 심우정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일 할 놈이다. 근데 이거 심우정 머리에서 나올 수준의 얘기는 아닌데? 누군가 다른 놈이 있다. 심우정한테 시킨 놈이 있다. 이거야. 그게 누굴까? 그런데 100에 100. 이거 심우정의 머리에서 나올 일은 아닌데? 심우정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심우정 대가리에서 나올 만한 일은 아니야. 그럼 누구 대가리지? 자, 법조계에서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100% 이렇게 답합니다. 그거 김주현이다. 심우정한테 이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김주현밖에 없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김주현은 심우정의 검사 대부래. 대부야, 대부. 한 10살 정도 많죠? 71년생이, 심우정이 71년생인데, 김주현은 61년생이에요. 10살 정도 많고, 김주현도 좀 소년등과를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주현이 윤석열보다 나이는 한 살 어리지만 훨씬 사실 연수원은 훨씬 한 10년 이상 선배죠. 아무튼 이 김주현이라는 사람은 심우정의 대부와 같은 사람이랍니다. 대부래, 대부. 법조계 대부가 김주현이래. 심우정의 대부는 김주현. 이렇게 되어 있던 거야. 실제로 이 김주현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할 때 또는 법무부 차관을 할 때 법무부 검찰과장이 누구였느냐? 누구? 심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주현이 어디를 가면은 데리고 댕기던 쫄따구가 심우정이었던 거예요. 김주현을 다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르는 사람들은 김주현을 특수통이라고 분류합니다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획통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심우정도 기획통이라고. 근데 기획통이 뭐 하는 거라고? 모사꾼들이라고. 수사를 이렇게 끌고 가자. 사건은 이렇게 이끌어가면 되겠다. 이 일은 이렇게 끝내자. 뭐 이런 거. 모사꾼 체질이 김주현, 심우정인 거야. 애들 한 통속이고 같이 일도 했어. 그리고 김주현도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도 집안이 좀 잘 살고 좀 그래요. 관료 집안이야.
그러니까 집안 내력으로 봐도 뭔가 통하는 인간들인 거지. 주파수가 맞는 놈들이야. 성격도 그렇고 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뭐 성향도 그렇고 하여튼 그 주파수가 맞는 그런 사람이죠. 김주현은요 61년생에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8기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연수원 동기예요. 법무부 검찰과장과 법무부 대변인,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역할 검찰과장, 대변인, 차관, 대검차장 이 역할들이 사실은 다 뭐다? 기획 파트예요. 기획 파트. 모사꾼 파트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검찰총장은 못했지만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예, 김앤장 변호사를 하면서 제주항공 사회이사도 합니다. 오우, 야. 그 제주항공이 참 많이 여기저기 걸려 있다고 그랬죠? 예, 그 수사를 거의 대부분, 김주현, 심우정 이 라인에서만 무정화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김주현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의 모든 핵심 라인은 김주현의 손아귀에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 심우정은 물론 마찬가지. 둘 다 김주현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김주현 사람입니다. 직급으로 따지면 민정수석보다 법무부 장관이 위에 있죠. 하지만 박성재 장관 이 사람도 김주현한테는 꼼짝 못해요. 왜? 김주현이 워낙에 인맥이 빵빵해. 이렇게 모사꾼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인맥이 엄청 넓어.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 끌어다 쓸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쉽게 어떤 경우에는 굽히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비굴하게 대할 수도 있고 비굴해질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변하는 사람이거든. 이게 김주현이에요. 심우정은 똑같아. 안 달라요. 심우정도 얼마나 이 사람 획획 잘 바뀌는데, 원래 이 심우정이가요 그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 법무부 기조실장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올 때는 검찰개혁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그 징계 상태가 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징계 반대를 하는 거야. 엊그제까지 징계 찬성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갑자기 뒤집어 버린 거예요. 예. 권력의 변화에 너무 민감한 사람인 거지. 아무튼 지금 뭐 김주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현 천하예요. 법 쪽에는. 사실상 현재 윤석열의 법정 전략도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방향도 김주현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보시면 도대체 어떻게 재판 전략을 저렇게 짜지?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법정에 나와서 하는 얘기도 보면 무슨 개소리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지 싶어. 하지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법정 전략으로는 안 맞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유효하다. 윤석열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법정에서는 안 맞아도. 그냥 지금 그게 먹히고 있는 거 아니야. 법정에서는 윤석열 대패야. 승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정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들로 지금 이 전세를 뒤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대가리에서 나올 것 같아? 윤석열 대가리? 아니에요. 석동현 대가리? 절대 아니죠. 윤갑근 은근히 제게 멍청해. 맨날 저기 물려요, 물려. 그러니까 맨날 붙잡히고 구속당하고 막 그러잖아. 또 괜히 그러겠어? 그걸 대가리에서 꺼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김주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주현 천하다 이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윤석열이한테 이 김용현
김용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 검찰 출석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윤석열이가 뭐라 그래? 야, 김주현하고 한번 얘기해봐. 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한번 보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김주현이 김용현의 검찰 출석을 미리 알고 컨트롤을 했고, 그리고 가기 전에 뭐뭐뭐를 준비하고 뭐뭐뭐는 내놓고 해라. 그리고 검사들한테 야, 지금 장관 공간에 가면은 김용현이 있을 거야. 데리고 와. 대신에 이거 자진 출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다 김주현이 싹 세팅을 해 놨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 김주현은 뭐라 그래요? 나 그런 거 협정한 그렇게 통해한 적 없다. 나 그런 적 없다. 딱 잡아 뛰잖아. 예. 딱 잡아 뛰면서도 표정 하나 안 바뀌잖아요. 양심의 가책 하나 드는 표정 아니잖아. 너무나도 뻔뻔스럽죠.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이거. 응? 김주현은 이런 사람입니다. 김주현도요, 저한테 엄청 억가심정이 있어요, 이 사람. 진짜로. 이 사람 기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마다 장용진 기자 왔나요? 라고 물어봤대. 불교 방송 불교 방송에 누가 왔다 그러면은 장용진 기자는 잘 있나요? 내가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 야, 김주현이가 니 찾더라.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왜 그러냐고요? 제가 김주현을 한번 졸라게 깐 적이 있거든요. 정말 눈에서 눈물이 쭉 빠지게 한번 제가 밟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고요? 그때가 이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김주현한테는 쿠데타의 DNA가 좀 있는 것 같아. 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자, 이 기사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국회 폭력 사태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라고 보도 자료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2009년 3월 3일. 2009년 3월 3일에 김주현 당시 법무부 대변인이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와가지고 인터뷰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이유는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기자님들 가시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와가지고 이런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때가 언제 때냐면요. 강기갑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사건 그런 거 있었을 때요. 네. 그 당시 이제 한미 FTA니 이런 것들 또는 자유무역 협정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강행 처리가 될 때가 한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 출신인 강기갑 의원이 펄쩍펄쩍 뛴 거야. 그런데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공중부양하고 막 이렇게 단상 때리 부시고 막 그랬던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사건 한번 보세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당시 민주노동당의 김선동 의원이라고 있는데 김선동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하다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평소 갖고 있던 최루탄 SY-44를 국회 본회의장이 터뜨려 버려요. 막 이렇게. 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여기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 국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이 함부로 개입하면 안 돼요. 국회의장이 고소 고발을 해야지 그때서야 사법기관들이 수사기관들이 개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법무부가 엄정 대처하겠다라면서 탁 나선 거야. 황당하지.
아니 니들이 뭔데 엄정대처고 나발이고 한다는 얘기야? 에? 엄정대처? 왜 어떻게 할 건데? 니들 엄정대처 못해. 그랬는데 김주현이 와가지고 엄정대처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아니 그러면 검찰이 이런 폭력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요라대? 딱 한동훈이 말투죠. 그죠? 한동훈 화법이잖아. 그 사람들이 참 기가 찬 거야. 그러다가 이제 기자들도 빡이 도니까 이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똑바로 이거 하는 거 맞냐? 니들 뭐 그 영장이라도 나오는 거 같냐? 국회 뭐에 그건 있었느냐? 국회 자율권은 어떻게 할 거냐? 헌법은 어떻게 할 거냐? 막 질문을 쏟아대니까 그때서야 얘가 이제 주춤주춤한 거야. 주춤주춤 하니까 이제 기자들은 더 기세가 오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떼거지로 덤벼 들어가지고 질문을 쏟아내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김주현이 물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뒤에 있던 한 기자 선배가 야야야 그만하자 그만해. 대변인 울겠다 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칼럼을 썼습니다. 그만해라 대변인 울겠다. 이렇게 딱 따가지고 엄청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할 수 없어. 왜? 있는 그대로 가지고 했으니까 오가는 대화를 그대로 재현한 거니까 뭐 말 못할 거예요. 항의 전화까지 받았거든요. 당시 법무부 쪽으로 해서 제가 항의 전화까지 받고 막 그랬어. 그 뒤로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뭐 청와대 가면 청와대 갔다고 청와대에서 그 불교방송 그 출입하는 기자가 있으면 장용진 기자는 요즘 잘 있어요? 라고 묻고 법무부로 다시 돌아오면 장용진 기자는 요즘도 계속 출입하나?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 네. 김주현도 아마 날 죽이고 싶어 할 거야 아마. 아마 이거 계엄 다시 하면은 장용진부터 죽여라 그럴지도 모르겠어. 자 아무튼 이런 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김주현 얘는 그냥 이 발상 자체가 쿠데타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 폭력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이 앞으로 엄정 대처를 하겠다? 뭔 수로? 국회 자율권이라는 게 헌법에 적용돼 있는데 그 헌법을 짓밟고 지가 그냥 하겠다는 거야? 참. 이런 놈이니까 비상계엄 다음 날 이른바 안가회동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 안가회동을 주도한 사람은 김주현인지도 몰라요. 여기가 말하는 안가 어딥니까? 대통령 경호실이 보유하고 있는 안가예요. 그런데 대통령 경호실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참석했던 사람 중에 대통령실 관계자 누구밖에 없어? 예, 김주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윤석열 정권의 실세인 거고 검찰, 경찰, 사정기관들을 이 사람이 통제한 겁니다. 한동훈 쪽으로 넘어가던 검찰 주도권을 금방 회복시켜 준 사람이 김주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김주현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한동훈을 내칠 수도 있었다 그래. 놀랍게도 김주현은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경찰이고 검찰이고 국정원이고 다 장악해버렸대. 그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잘 들을 사람으로 싹 인사교체를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오비들, 그러니까 퇴직한 검사들한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김건희가 가장 의존하는 검사, 한동훈 이후에 가장 의존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이 재밌는 거는요, 한동훈은 약간 김건희를 좀 깔아보는데 김주현은 물론 좀 깔아보겠지. 하지만 티를 전혀 안 내는 모양이야. 그래서 김건희가 제일 의존한데 뭐 그 이상의 소문도 돕니다만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내란 사건 이후에 윤석열의 시각에서 사건을 수습하려고 한 것도 김주현이고요. 지금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나 형사소송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도 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귀현 판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이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이 김주현은 이 사람이 그 인맥이 대단합니다. 검찰 내부 인맥뿐만 아니라 판검사를 비롯해서 이 서울대 법대 쪽 사람이면 웬만하면 다 연결돼. 김주현이 고대 법대 쪽하고는 별로 안 친한데 서울대 법대 쪽 사람들하고 웬만하면 다 친해. 그리고 다 친하려고 덤벼들어요. 나 같은 사람이나 까칠해가지고 김주현이 저러고 나오면 미친 새끼, 저 또라이 새끼, 저 간신배 이러고 내가 싫어하지. 웬만하면 김주현 같은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검사인데 그래도 장차관 이런 거 한 사람인데 와서 지가 먼저 인사 푹푹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 넘어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넓힌 인맥이에요. 이 막강한 인맥이에요, 이 사람. 게다가 이 사람의 가장 힘이 되는 게 뭡니까? 김앤장. 이 사람 김앤장에서 오랫동안 변호사 생활을 합니다. 그 검사 그만두고 김앤장 가요. 그래서 자기 딸도 이 김앤장에서 인턴 같은 거 하잖아. 심우정 딸도 아마 뭐 인턴을 김앤장에서 했다죠, 아마?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죠. 김앤장 인턴 얘기 나오면은 지금 다들 곤란해하는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예. 자, 근데 김앤장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한덕수. 한덕수와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김앤장에 있었습니다. 이 둘이 나란히 한 사람은 내각에, 한 사람은 비서실에 들어갔어요. 결국엔 이 두 사람이 모든 걸 컨트롤한다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이 사람, 그리고, 안 좋은 일이든 뭐 더러운 일이든 뭐 가리지 않고 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낸 사람도 김주현이에요.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될 때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한명숙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못됐죠. 그래서 무죄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걸 다시 물고 들어가죠. 그래서 살짝 윤색해가지고 2차 기소를 해요. 2차 기소도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오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오죠. 그 2심 유죄를 한 사람이 누구? 정영식 재판관이었대잖아. 응? 그래서 결국에 이 한명숙 총리가 유죄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상황을 만든 게 누구야? 1심에서 지고 난 다음에 2심 가가지고 증언을 확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 헤집어 놓은 게 누구예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김주현인 거예요. 이게 다 김주현의 작품인 거야. 그러니까 김주현이라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능력치가 검사를 그만두고 김앤장 변호사 하면서 더 커져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시 낼름 윤석열이가 데리고 간 거고, 그러니까 옛날 자기 주특기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더 역량은 더 확장된 거였던 거죠. 그래서 김주현이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문제 제기도 하십니다. 그래, 이거 김주현 대가리에서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아. 김주현이라면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놈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거 김주현 능력치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 김주현이 이런 짓을 하려면은 좀 더 인맥이 넓어야 되고, 인맥뿐만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김주현을 서포트해줄 사람도 필요해. 심우정이라는 놈이 김주현한테 지시를 받으면은 냉큼 네 알았습니다 충성할 놈이지, 김주현과 같이 뭔가를 일을 꾸밀 수 있는 놈이 못 되는 거야. 그러면 김주현하고 같이 일을 꾸미고 동시에 김주현의 수족이 돼가지고 사람 끌어모으고 설득하러 다니고 뭐 이런 걸 누군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누가 했지? 예, 이에 대해서 대단한 조력자가 또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대단한 조력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 그게 김앤장입니다. 결국에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만들어주는 것은 김주현이기는 하지만 김주현이 그럴 수 있는 밑바탕, 바닥을 깔아준 사람은 김앤장이라는 거죠. 결국 이번 사태의 진짜 주범은 김앤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심우정 탄핵을 맡고 있는 사람, 지금 최상목 탄핵을 계속 맡고 있는 사람, 이것도 김앤장이래. 결국 윤석열을 골로 보내지 않는 것도 김앤장이라는 거야. 김앤장이 왜 윤석열을 붙잡고 있어줄까? 윤석열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예, 그 얘기는요, 제가 세 번째 주제에서 할게요. 저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